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거리. 아니, 저 한국인 뒤에 저건 뭐야? 그러니까 그냥 일본으로 갔으면 좋았잖아. 이게 무슨. 어머. 이곳에는 영국의 고등학교에서 단체로 단합회를 온 교사들이 한국의 길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한 젊은 여교사는 지금의 상황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한국인 남성을 목격하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떠한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올리비아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학교에 새롭게 부임했을 때 겪었던 한국에 대한 놀랍고도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유일한 선진국으로 알았고 언젠가 한 번은 꼭 일본을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외국 여행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그랬고 저의 성격상 소심해서 나홀로 외국 여행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했을 때는 이례적으로 많은 교사가 부임하게 되었던 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기수의 교사들은 안팎으로 다소 말들이 많은 기수였죠. 한마디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머릿수가 많으면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기수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기수였어요. 그 이유는 서로 너무나 단합이 안 되고 제각각 의견들이 달라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 기수 교사들이 이 학교의 명성에 먹칠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한 소문들이 학교 안팎으로 퍼져나가고 있을 때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체 이메일을 한 통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놀라운 내용이었죠. 선생님들 보세요. 교장의 권한으로 선생님들의 단합회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무조건 참석하셔야 하며 불참 시 해고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단합회 여행이니 여행 목적지는 선생님들께서 이견을 조율하여 정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국가를 정하셔서 답장을 주세요. 이건 또 뭔 일이야? 우리 기수가 하도 단합이 안 되다 보니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서서 단합회를 추진해 주시네. 저는 솔직히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그야 공짜 여행을 하게 생겼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무조건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동료 교사들 중에서 친한 교사들에 한하여 전화를 돌렸고 그들에게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의 이메일 내용으로 보아하니 다수결의 원칙으로 목적지를 결정할 생각이신 듯 했기에 동료 교사들만 잘 설득하면 이번에 공짜로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교장 선생님의 결정 이메일을 받아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기수 30% 정도는 일본으로 가자는 설득을 진행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번 단합회 여행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려 80%의 득표를 거둔 결과이니 다른 의견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배신감이 드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죠. 제가 설득한 교사 동료 중에서 최소 10%는 저의 그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목적지가 한국이라니 사실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 일본과 비교하면 후진적인 면모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썩 즐거운 기분은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죠. 그렇지만 제가 일본으로의 여행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 안 되면 한국 여행을 마치고 혼자서라도 일본으로 여행을 떠날 생각이 있었어요. 두 국가 간의 거리가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굉장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저의 예상보다도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죠.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모든 시스템이 있었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한국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괜찮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한국을 이미 와본 적이 있다는 교사들을 필두로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짐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우릴 어딘가로 데리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택배와 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짐을 맡기면 우리가 묵을 호텔까지 배송해준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나라의 공항에도 있는 곳이 있었지만 대부분 선진국에만 있는 시스템이었기에 한국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던 것이죠.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었지만 저는 선뜻 이곳에서 퀵 시스템을 이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 프랑스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한 적이 있었지만 호텔까지 배송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배송된 제 물건 중에 일부가 분실되는 악몽 같은 일들을 겪어보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가 이번 여행에 가져온 짐 중에는 값비싼 고가의 전자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저는 해당 전자제품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짐들만 퀵 서비스를 맡겼습니다. 이런 저와는 다르게 여행을 많이 해보지 못한 교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자체에 놀란 토끼 눈을 뜨며 감탄을 자아내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다소 가벼운 차림으로 호텔로 이동했고 곧바로 예약된 한국 식단으로 가서 배를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저의 정신이 딴 곳에 가 있었던 탓일까요? 그 와중에 저는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짓을 해버리고 말았죠. 저에게 있어서 크나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을 말입니다. 이래서 외국으로 나가면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는데 일본 여행 생각에 그만 비싼 전자제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지하철 좌석 위쪽에 놓고 내려버린 것입니다. 허전한 기분이 든 저는 이미 떠나버린 지하철을 바라보며 크게 당황했죠. 같이 있던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한국에 종종 방문한다던 동료 교사 엘리자베스가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진정시키며 너무 걱정 말라는 당부를 했죠. 그러더니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근처에 있는 영무실로 가더니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들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분실물 신고를 하는 종이만 건네주더니 작성을 부탁하더군요.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만 역시나 이런 방식으로는 제 물건들을 온전히 찾기 힘들 것이라는 강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 여행을 다녀본 저의 경험상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도둑들에 의해서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도 도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에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심정이었죠. 그러한 생각을 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돌아서려는 찰나 뒤에서 갑자기 영무실에서 나온 한국인 직원분이 다급하게 우릴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조금 전 혹시나 해서 가방의 외형에 관하여 역 내부의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안 그래도 비슷하게 생긴 가방 분실물이 발견되었다는 거였죠. 저는 기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포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용물은 모두 사라진 빈 껍데기의 가방만 덜렁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불과 1시간여 만에 저의 가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글쎄 내용물이 모두 무사한 겁니다. 단 한 가지의 분실물도 없이 그대로 모두 무사히 저에게 돌아온 것이죠. 돈으로 환산하자면 거의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제품들이었기에 저에게는 아주 큰 재산이었거든요. 필요한 물건들이었지만 다시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아주 큰 그런 제품들이었죠. 그렇기에 저는 뛸 듯 기뻤습니다. 연신 가방을 되찾아준 역 직원분에게 한국식 감사의 인사를 하며 허리를 연신 굽혀댔죠. 마치 한국인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직원분이 하신 다음 말씀에 솔직히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차하면 놓칠 뻔했던 분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해당 칸에 계시던 한국인 시민분께서 가방을 전달해 주셔서 빠르게 찾을 수 있었네요. 감사의 인사는 사실 그분이 받아야 하는 건데 저는 뭐 전달만 해드린 것뿐이니까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정말이지 매우 놀랐던 경험이었고 과연 이 정도의 시민의식 정도는 되어야 지금의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죠. 솔직히 그러한 경험을 한 이후부터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했고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들이 새록새록 피어올라왔죠.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한국인들을 이토록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을 갖추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을 여행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 정도인데 일본은 과연 어느 정도로 저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 여행을 조기에 종료하고 일본으로 같이 동행하여 여행할 교사 동료를 섭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가는 것은 조금 무섭기도 했고 성격상 힘든 도전이 될 것이었기에 동료와 같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으로 단합회를 간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동료 교사들이 적어도 20%는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저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사는 한국의 음식들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난처한 표정으로 거부했고 또 어떤 교사는 한국 여행을 온 것이 어쩌면 자기에게는 큰 행운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까지 해대며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절의 경험을 하게 해주었죠. 대체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왜 태세를 전환한 거야? 그래, 나도 인정해. 한국이 솔직히 내 예상을 훨씬 웃돌 정도로 좋은 나라라는 거. 하지만 이 정도로 집착할 정도는 아니지 않아? 알 수 없는 저들의 행동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저와 여행을 같이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으로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결국 저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일본을 여행하는 것은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분이 살짝 상하기도 했고 정 안 되면 혼자서라도 한국 여행을 마무리 짓고 일본으로 떠나버리려 마음을 먹었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기적과 같은 만남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지금쯤 일본을 여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와 친한 동료 교사가 저에게 다가와 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해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본 여행을 원했는지 아는 동료였기에 그런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려는 것이었죠. 올리비아, 너가 얼마나 일본 여행을 원했는지 잘 알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다 같이 한국 여행을 즐겨보는 건 어때? 우린 지금 개인적인 여행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합을 위한 여행이니까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거지. 듣고 보니 동료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개인적인 욕심만 앞세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동료와 합심하여 최대한 긍정적인 자세로 한국 여행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다른 것만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를테면 회사에 있을 때는 집에서 쉴 생각만 하고 집에 있을 때는 회사에 두고 온 일거리를 걱정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고요. 만약 저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사람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쳐버리고 말 확률이 높을 겁니다. 딱 저처럼 말이죠. 한국에서의 여행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경험했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죠. 동료와 저는 북촌의 한옥마을에 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아름답고 전통적인 가옥들에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전통 한옥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거닌다는 것은 마치 현대의 도시 안에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문을 통과하여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곳을 탐방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한국의 전통 가옥에만 빠져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한참 동안 한옥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아주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고 저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니, 저 한국인 뒤에 저건 뭐야? 이런 곳에서 저러고 다닌다니? 약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라본 그곳에는 이곳을 아까부터 배회하며 거닐고 있는 이상한 한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서양 남자들에 비하면 작은 키에 속하는 남자였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남자였죠. 그리고 그 남자의 귀에는 하얀 이어폰이 있었고 그 상태로 이곳을 거닐고 있었죠. 하지만 아주 기묘한 것은 그 남자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기이하고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버리고 말았죠. 혹시 이곳에 여행을 온 관광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호기심에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돌아온 그 남자의 대답을 듣게 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 남자는 놀랍게도 현지에 사는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남자는 머리가 복잡하거나 생각할 것이 있을 때면 이곳 한옥 마을을 방문하여 거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면 창의적이고 기발한 발상들이 떠오르고 무엇보다 이곳을 거니는 그 자체가 본인에게 엄청난 행복감을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없이 행복해 보였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해당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을 저에게 건넸죠. 이곳에서는 이런 노래를 들으며 거닐다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러한 말과 동시에 저의 귀에서 들려오는 아주 특이한 음악 소리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음악 소리는 지금의 풍경과 묘하게 어우러져 저의 심금을 울렸죠.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음악은 한국의 전통적인 민요 같은 거였는데 K-팝 정도만 알고 있던 저에게 있어서 그 민요는 뭐랄까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음악과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의 한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었죠.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교사 단합회 여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한국어 공부를 했으며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남편이 되어버린 그 남자와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죠. 제 남편이 누구냐고요?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민요를 알게 해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